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숙향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요. 우리 숙향 선생님 벌써 모신 지가 저희가 1년 반이 지났더라고요. 네. 그때 23년 2월 네, 네. 저희가 녹화했던 걸로 2월 기억이 말, 나는데 네. 시간이 빠릅니다. 그러네요. 그때 저희가 책 얘기도 했었고, 네. 그렇죠. 뭐 이제 가치 투자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혹시나 이제 못 보신 분들은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번 이야기를 보시면은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되게 네. 해피하시다고 들어가가지고 올해 좀 좋죠. 수익률이. 수익률이. 네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세한 거 좀 이따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숙향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가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드리기 위해서 필명을 쓰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다는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Y스트릿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네. 주식 투자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저희 채널을 좀 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사이에서 아직 숙향 선생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고 괜히 이제 불편하실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어요. 저희 채널 구독자 몇 명 됐었을 때였지? 1년 반 전이니까 20만 명대. 잘 모르겠습니다. 20만 명 초반?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제가 조금 차이 납니다. 안 보다 보니까 조금 차이. 요즘 한 50, 한 9만 명 됐나 우리? 우와. 예, 네. 그렇습니다. 아이, 많이 멀었습니다. 우리 숙향 선생님처럼 이제 수익률처럼 이제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혹시 네. 올해 수익률은 어떤지 좀 여쭤봐도 돼요? 올해 제가 9월 말에 정리했을 때 28% 정도. 24년도 수익률이? 예, 올해 28%. 올해 28%? 유난히 좋았어요. 예. 아니 올해 이제 지금 코스피도 여전히 막 그때 2,500이고 마이너스였죠. 예. 코스닥도 지금 마이너스 10몇 %고 이런데 어떻게 혹시 그게 이제 올해 가치주가 좋았죠. 제가 작년에 제 출연한 게 사실 오늘 아침에 안 봤거든요. 예전에 출연하셨던 거 오늘 네. 봤는데 거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치주 그중에서 특히 이제 지주회사하고 네. 금융주들이 오. 아마 좀 좋을 것 같다. 네네. 좋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역시 올해 그 주식들이 좋았죠. 특히 금융주 중에 뭐 은행지주사들 많이 오르니까 뭐 덕분에 저도 금융주나 이쪽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좋았죠. 완전히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빛을 본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그때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썸네일 뽑을 때 네. 그 뭐 마음 편하게 38년 동안 주식 투자한 방법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예. 근데 그로부터 횟수로 2년 지났으니까 올해 네. 그러면 주식 네. 투자하신 지 40년 예, 40년 됐죠. 네. 횟수로 40년. 85년 시작했으니까 뭐 딱 40년이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40년 내내 초반부터 막 잘하셨던 건 아니고 아픔도 있으셨고 뭐 사기도 당하셨었고 그렇죠. 아니요. 주식 투자는 제가 초반부터 잘했죠. 어? 왜냐하면 제가 주식에 한해서는 운이 좋다고 늘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1985년에 처음에 주식을 하게 됐고 그때가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오를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했는데 해마다 초반에. 더블 이랬죠. 그게 맨처음에 100만 원이 200이 되고 200이 400이 되고 400이 800 됐는데 하필 그때 또 우리 회사에서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분, 그분은 저를 뭐 멘토 생각 안 했지만 그분이 이제 집을 사는 게 좋겠다는 힌트를 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집 사느라고 한 2, 3년 주식을 아는 굉장히 뭐 그때 이제 89년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한동안 그런 면에서 주식에 있어서 굉장히 운이 좋죠 제가. 운이 좋으셨다. 네, 그럼요. 그 피했으니까. 안 좋았던 시기를 네, 한 번의 폭락을 피했으니까. 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도 하고 사실 주식이라는 게 저희도 이제 여러 번뭐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이런 책 리뷰할 때도 그렇고 뭐 박선진 대표님하고도 그렇고 운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있잖아요 주식에.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나 혹시 차지한다고 보세요? 그걸 어떻게 따질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역시 이런 말은 하죠.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늘의 명을 따른다 이랬는데 그게 결국 운이 좋으면 보답이랄까 그걸 빨리 받을 것이고 없으면은 막 주구장창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준비랄까 그거는 제가 해놔야죠. 그거를 저는 이제 가치표 싼 주식 들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 주식들이 결국은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사실 진인사 대천명 하늘에 맡긴다고 해서 그냥 막 동전주 잡주 아무거나 사놓고 막 이렇게 기도메타 한다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럼요. 정말 싼 주식들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사놓고
제 가치를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기다리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 주식 투자로 함께한 그 40년의 네. 감회를 여쭤보면 혹시 아.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첫 우리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1985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회사에서 저보고 이제 코리아 펀드에 조사해오라. 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조사에서 정리해서 보고하면서 이건 해야겠다. 그런데 그 전까지 제가 분명히 이제 주식은 듣기로 우리 아버지도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도박이다. 주식은 도박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전혀 도박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코리아 펀드에 대해 조사해서 보고하면서 했으니까 뭐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것 자체가 좋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안에서 제가 운이 좀 좋았던 게 그 처음에 이제 85년 그 시점에 아파트 살 때까지 한 3년 동안도 좋았고 그 뒤에 이제 제가 크게 하여튼 힘들었던 거는 결국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때 이제 시장만큼 떨어진 거 그건데 그 외에는 뭐 저는 항상 주식은 저한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은 이제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혹시 그거 여쭤봐도 됩니까? 그럼 이제 네. 좋았던 해, 안 좋았던 해. 그때 뭐 2008년 금융위기 네. 때는 뭐 다 그냥 박살났을 때고요. 그때 어쩔 네, 수가 네, 없었을 네. 때고요. 혹시 뭐 해별로 얼마나 이렇게 편차가 있었는지 어때요? 되게 제가 시장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0.2%가 시장이 졌고 그 다음에 친 게 제가 이걸 봐야 될까? 이제 2006년 이후로는 제가 이렇게 적어도 이제 혹시 이거 보여드려도 됩니까? 이건 아니, 공개하는 이거를- 건데. 이면지인데. 예, 이게 제가 프린트 한 거니까 그 관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2005년부터 네. 2024년까지의 네, 지수 네. 그리고 지수 대비 네, 숙향 실적. 예. 오. 그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1억을 만약에 투자했다 할 때 이렇다 이건데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시장에 두 번 이거 혹시 졌거든요. 화면에 나가도 되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래요? 가끔 저희가 제가 그러면 최첨단 시스템으로 아하하. 예, 화면에 자 이게 나오나요? 연말에 한 번쯤 제가 포트폴리오 공개할 때 예. 연말에 이제 그동안 실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책에도 다 들어가 있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책이 2020년에 썼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없는 거죠. 저랑 비슷한 건 이면지 쓰신 것밖에 없네. 이미지 써야죠. 아니, 물론 이게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도 어차피 이제 안 믿으실 분들이나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뭐 연수익률을 다 안 믿으실 거고 저희가 사실 이거를 시장이나 우리 뭐 출연자분들의 막 계좌를 막 비교해서 검증 이런 것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못 하거든요. 저희가 무슨 뭐 인사검증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참고 삼아. 예, 참고 삼아만. 2017년에 제가 12% 줬고.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갔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2008년에 0.4% 줬고. 2017년이면 그때 바이오장. 그렇죠. 네, 바이오 장세 때. 그랬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예. 제가 15.7% 졌어요. 그때는 저기 버핏 할아버지 조롱 받으실 때. 또 있네. 예. 작년에 난 이걸 왜 다 알지? 작년에도 2.1% 졌네요. 작년에요? 예, 작년에 시장이 18.7% 올랐는데 저는 아. 16.6%. 네 분이나 졌네. 아, 두 분이나 없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분발하십시오.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분발하십시오. 아니 우리는 뭐 장기적으로 이기면 되니까요. 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저는 이제 숙향 선생님하고 이제 자주 뵙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친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분 사실 졌네. 요거는 그냥 참고만. 그래서 오래 꾸준히 투자를 해 오셨다. 그거고요. 예전 맞다. 저희가 그때 요게 첫 책 이웃집 워런 버핏 숙향의 투자 일기. 네. 요게 첫 번째 책이었고 네. 요거는 그거였어요. 은퇴 준비기. 그렇습니다. 예. 연평균 수익률 25% 직장인 투자자의 든든한 은퇴 네. 준비기였고 네. 은퇴 이후에 쓰신 책이었나요? 예, 이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웃집 워런 버핏 숙향의 주식 투자 이야기. 네, 요게 이제 조금 더 네, 많이 더 예, 쓰신 책이었고. 네. 근데 책에서도 지난번에도 여쭤봤습니다만 본인은 게으르시다고. 근데 맞아요. 지금도 게으르신 것 같으세요? 투자를 하면서 특히? 그 게으른 사람이 금방 나아질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게으르다는 거는 이제 그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가치 투자자가 별로 할 일이 저는 없다는 뜻이었어. 그러니까 뭐 물론 가치 투자자가 저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하고 한다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숫자만 보니까 주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제 분기에 한 번 정도만 보면은 되거든요. 어찌 보면 분기 실적.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게을러도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좋게 표현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을 덜 보고 그리고 이제 좀 느긋한 마음 뭐 이렇게도 봐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또 한 번 본 그 제가 많이 권하는 책인데 그 바빌론 부자들의 투자의 지혜. 투자의 지혜. 예,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헷갈리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요게 24년도에 새로 나왔나 보네. 뭐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최근 바뀌는 건 없이 거기서는 이제 군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게으름뱅이를. 네네네. 그 군뱅이는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는데 이제 우리 투자에서는 사실은 게으를 필요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지런 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처럼 이제 기업 분석하고 이런 거에서 게으르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제 방법이 그런 거고. 굳이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별로 투자하시는 기업은 당연하고 네. 관심 종목군에 있는 기업들은 분기별로 다 찾아서 업데이트하면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도 좀 만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새로운 종목을 이제 제 조건에 맞는 기업이라고 올리는 이제 소개하고 이러는데 그걸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걸 좀 안 하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뭐 신규 상장 기업이라든지 예. 최근 기업들은 잘 모르시는. 이제 또 이제 아니더라. 그전 거라도 조건에 들어가는데 제가 뭐 하여튼 뭐 현대백화점 계열이라든지 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좀 봐야지 하고서도 좀 안 보는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좀 부지런 떨라고 몇 개 기업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뭐 CME 계좌에 사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그래야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게 있는데 좀 더뎌요. 아이고 별 말씀. 근데 기업 탐방은 거의 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이제 제가 재무제표 보니까 기업 탐방 가는 거는 이제 그 회사의 제품 뭐 이런 거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안 하니까 사실 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거기서 제가 얻을 게 없죠. 그럼 40년 동안 기업 탐방은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딱 한 번. 예전에 그 어떤 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한번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회사가 어디지? 경기도 안성 쪽인가? 멀리는 안 가셨네요. 예. 거기서 중간에 그분이 대전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한 번 나가 딱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주총은 좀 참석하시잖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 결국 이제 회사 분위기 그다음에 제일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얘기 듣고 물론 뭐 제가 주총 갈 때는 제가 뭔가 제의할 게 있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주 제안 같은 거. 네. 그러면은 이제 제안을 해봤자 그냥 배당 늘리라 이런 거죠. 그때 이제 그분의 대하는 태도나 말하는 뭐 이런 품성 네네네. 이런 거를 좀 보고 판단할 수가 있죠. 아하. 사실 이제 그동안의 실적을만 보면은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이건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번 보면 이제 뭐랄까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다 할까? 주총장에 경영자가 안 나오면요, 대표이사가. 그런 경우 있죠 가끔. 그렇죠. 안 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 어느 회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김해에 있었죠. 갔는데 그분이 안 왔길래 서울 쪽에 또 그 회사에 모기업이 있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거기서는 만났죠. 경남 김해까지 주총 참석하러 가셨는데 정작 대표이사는 주총장에 안 나오고. 예, 왜냐면 이제 그쪽에는 이제 시골이니까 안 왔겠죠. 근데 이제 서울 쪽에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1년에 한 번 주총장에서 본다고 해서 그 경영자가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어때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죠. 답변을 들으니까 예. 그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경영 방향이라든지 주주 환원 내용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질문에 대해 답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경우는 아직도 그런 분이 있다는데 뭐 배당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주님 주주 몇 주 있다고 그렇게 물어보네. 몇 주 갖고 그런 계세요? 이런 사람들. 있다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이라면 이제 그냥 곤란하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주총까지 가서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제가 첫 책에도 아마
그 회사 사례를 했을 것 같은데 대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 주주님보다 제가 주식이 더 많은데 배당을 받아도 제가 더 많이 받는데 우리가 다 필요에 의해서 요만큼 배당하고 그만큼 이제 회사에 유보해가지고 투자하고 이런 데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게 넘어가는데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혹시 주담 통화 이런 건 자주 하세요? 좀 하는 편입니다. 안 하지는 않는데 네. 되게 저는 이제 숫자 보고 뭐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잘 모르다 보니까 갑자기 이익이 많이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이러면은 왜 그런지 좀 이유 설명 좀 필요할 제가 때. 사실 이제 숫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뭐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하면은 되게 그 정도는 얘기해 주죠. 그리고 이제 아까 주주총회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주담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주총장에서 봤으니까 네. 그 다음에 전화를 하면 알잖아요. 제가 그때 봤던. 그러면은 훨씬 친절하게 얘기해 주죠. 참고로 여기 노다지 IR로도 저희 여기 광고판 항상 세워놓는데 저희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서비스를 하는데 탐방이라든지 주담 통화라든지 컨퍼런스 콜 내용 이제 다 올려드리는 그런 거거든요. 많이들 좀 사랑해 주시고 혹시나 이 영상도 각 회사 IR 담당자분들 네. 예, 주담 분들도 보시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 저희는 이제 회사 주담 분들은 공짜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연락 많이 주십시오.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의례적으로 드리는 질문, 네. 필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경기 침체 뭡니까? 그건 모르죠. 혹시 그런 거는 네. 숙향 선생님이 이제 40년 투자하심에 있어서 어떤 좀 영향을 많이 주던가요? 미국. 예, 미국 경기 침체 여부라든지 매크로 경제 환경 전망 예측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얼마나 이렇게 반영을 하세요? 실제 투자하심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그냥 3일 한가 쳤을 때 팔아가지고 네. 했던 얘기할 때 그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0월 대폭락. 네네. 예, 그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 뭐 블랙 뭐였지? 블랙만데이죠. 네네. 지나고 나니까 거기였더라. 블랙 네. 먼데이였더라 이런. 그랬는데 그만큼 제가 좀 둔한데 요즘은 뭐 제가 아침 밥 먹고 그 아침 시간에 집에 있을 때 주로 이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시간에 주로 이제 SBS 비즈 그 TV를 켜놓거든요. 네네. 그거 보니까 뭐 어차피 싫어도 뭐 비트코인이 어떻고 뭐 다 듣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영향은 안 받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뭐 그거 어떤 종목이 빠지면 빠지고 뭐 테슬라 오늘 뭐 빠지니까 같이 우리나라 이차전지 빠지고 네. 뭐 이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뭐 그거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저는 오히려 살죠. 살 기회라고 보죠. 그게 이제 시장을 이제 이용한다는 게 그건데 벤저민 그레임이 했던 그 세 가지 굉장히 버핏이 이제 강조했던 세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미스터 마켓에 대한 거잖아요. 그 미스터 마켓에 이용당하고 이용하는 거는 결국 시장이 오를 때 따라 사고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게 이용당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 반대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일 수도 있지만 시장이 오를 때는 오히려 팔고 내 주식 오르면 팔고 저기 떨어질 때는 사고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꾸로. 게 예, 맞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많이 빠지면은 오늘 뭐 살만한 게 나올까 이제 이래 기대를 할 때도 있죠. 그거는 약간 좀 뭐 역발상? 그쵸.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이제 공포감이 이제 조성이 되면 당연히 공포를 느끼고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할 때 같이 이제 열광을 네.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뭐 버핏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천성이 그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숙향 선생님은 어떠세요? 성향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 노력형입니까? 아니면 선천적으로 좀 다릅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글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저는 그 정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떨어지면 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단점이 네. 그 전날 가격보다 오른 주가에는 잘 안 사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항상 전날 종가나 아니면 그보다 낮은 가격에 살라고 하지 오르면은 거기 손이 안 가더라고요. 거의 하루치라도 습관적으로 네, 하루치라도. 예. 싸게 사려는. 예, 싸게. 아, 근데 이제 처음 사게 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그걸 해야 되니까 일단은 1, 200원 비싸게라도 사죠. 사는데
그다음에 요만큼 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보다 낮게 살라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사야 될 주식을 못 사는 경우도 있죠. 그 뒤에 올라가 버리면 이제 손이 안 나가니까. 그게 이제 큰 단점인데 고치야지 하면 잘 안 되는 부분 그게 같아요. 이제 예. 원칙 뭐 습관 어느 쪽에 습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습관. 그게 왜냐면 우리가 그 주식을 살 때 1, 200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좀 그런.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40년 동안 수많은 금리 인상기, 네. 수많은 금리 인하기를 네.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기로 좀 들어가는 것 같고 네네네. 과거에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리고 지금의 금리 인하기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그것도 제가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금리가 올라 있더라. 그거를 제가 잘 인용하는 말이 있는데 버핏이 예. 그 FRB 의장이 귀에다 대고 앞으로 2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금리 정책을 쓸 것이다고 얘기해줘도 나 신경도 안 쓰겠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도 금리 0.5% 아까 제가 아침 일을 보니까 네. 꽤 듣거든요. 그러니까 0.5%를 뭐 비컷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경기가 나쁘다는 신호를 받아들이니까 폭락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쵸. 그때 상황 따라 뭐 해석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누군가가 많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올라갈 것이고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핏도 그렇고 돌아가신 멍거도 그렇고 경기와 금리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는 게 핵심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던 네. 것처럼.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